어느덧 마감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부터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로봇 쪽에서 기계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장초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검색하게 했던 종목이 로봇주였거든요. 네. 올라간 이유가 있거든요. 그죠. 네,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에 지수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 흐름을 이끌어 왔었죠. 예. 이때 함께 움직였던 종목이 로봇주입니다. 맞아요. 9월부터 클로버의 주가가 15,000원에서 거의 5만 원까지 반도체와 함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상황 하에서 반등 흐름이 일부 만들어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1만 5천 원 수준에서 9만 7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10만 5천 원까지 반등을 줬죠. 그럼 두 번째 타이밍, 같이 올랐다 업종에서 두 번째 타이밍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섹터가 로봇주이겠죠. 첫 번째는 반등 타이밍이 도래했다라는 측면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때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20억 불에서 250억 불까지 2배 매출이 증가하는 기간이 3개 분기가 걸렸어요. 23년도에서 24년 중반까지. 그리고 250억 불에서 500억 불로 2배가 증가하는데 5개 분기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출은 증가하고 실적도 좋아지겠지만 이 실적 기대감 자체가 그 회사는 무조건 좋은 회사야. 잘 나올 거야.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컨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기존에 뭐 블랙웰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같은 흔한 얘기는 이제 안 할 겁니다. 최근에 젠슨왕 대표가 가장 많이 힘을 줘서 얘기하고 있는 게 로봇이거든요. 그럼 로봇 얘기를 할 가능성이 내일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분위기가 내일 만들어질 분위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뜻밖의 125조 AI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왜 로봇일까요?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럼 이거 6월에 상장하려다 실패했죠. 그러면 다시 재상장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분위기에 의해서 로봇주가 반등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로봇주가 한번 잘 갔다가 그 깐부 회동 때쯤을 거의 뭐 피날레처럼 주가를 만들었다가 잠시 조용해졌거든요.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내일 컨콜에서 또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워딩이 나올지 지켜보면서 추가 연속 흐름을 기대해 봅니다. 감속기 쪽으로 오늘 좀 수급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에 있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볼 텐데요. 김대준 대표님께서 또 로봇주 공략하실 때 가장 자리 잘 봐주시는 종목이기도 하죠. 하이젠 RNM으로 관심 종목 챙겨주셨네요. 네, 오래 봐왔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조금은 제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SPG가 LG와 협업한다는 이유로 주가가 강했죠. 감속기 부분이 최근에 로봇 형태에서의 흐름에서 어떤 이슈화가 되고 이 부분이 부각이 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기 관련해서 액추에이터 관련해서는 SPG도 좋은 회사긴 하지만 하이젠 RMM도 국내 최강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 로봇주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의 상승 배경에 대한 이유는 실적 호전이죠. 흑자로 올해 전환이 됐습니다. 로봇주들이 대부분 적자인 상황 하에서 유일하게 흑자 전환 연간 단위로 작성한 기업이 로보티즈입니다. 하이젠 RN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이긴 한데 한 자릿수이거든요. 올 하반기에 4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내년도에는 당연히 흑자 전환 목표로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 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죠. 우리가 현대차 그룹에서 공장에서 산업 활동하는 로봇들이 이제 우리가 몸에 딱 끼워서 공장에서 큰 물건들을 만지는 스무스하게 될 수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 하이젠 RM입니다. 그래서 하이젠 RM은 현재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현대차에서 125조 원이나 5년 동안 투자한다라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협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가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크게 가져갔었던 로보티즈가 그 이유가 실적에 있었는데 하이젠 RNM이 이제 분기를 다 지나갈수록 흑전에 대한 기대감만 터트려 준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또 폭발적인 주가 상승 네. 노릴 수 있다.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요. 매번 하이젠 R&M의 뉴스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관심 종목으로 저희도 틈틈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사실 오늘은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시장은 지금의 현재 시장 네. 상황이 반등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을 상승장이라고 하지는 않죠. 네. 반등장에서의 성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시장은 수렴화 과정에서의 시장이 안정화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종목 간 움직임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압축을 잘 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활용을 잘 해볼 수 있도록 언급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참 오전부터 쿵 했었던 마음과 함께 오후에 과연 자리를 잡는가에 대한 부분들 계속 보셨을 텐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0.48% 내린 3,934선 지금 보이고요. 코스닥은 871선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또 깊었었고 코스피 시총 상단 보면 그나마 현대차가 선방을 했고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집중이 현대차 쪽에서 이어졌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11월 19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대응하기가 힘든데 내일 이제 미국장이 끝나고 나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가이던스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추고 있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짓눌러 오고 있는 AI 고평가, 버블론에 대한 우려를 잠재워줄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경계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오늘 지수도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락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0.61% 하락한 3,929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가 1%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1% 가까이 내려가면서 871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환율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465원 60전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칠다라는 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선물에서도 크게 매도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도 1조 원 가까이 거래소에서 팔았습니다. 기관은 6천억 원이 넘는 모습으로 오늘은 순매수로 돌아선 부분은 다만 긍정적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는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7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던졌고요. 개인과 기관들은 오늘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볼 텐데 어제는 사실 대부분의 업종들, 종목들이 쉬어갔습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어제 하락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IT 투톱은 경계감을 좀 반영하면서 쉬어갔습니다. 나란히 1% 정도의 조정권에서 움직였고요.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DB하이텍도 모두 다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만 어제 하루 쉬어갔던 이수페타시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3% 가까이 올라갔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패키지 기판과 관련해서 수요 급증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그래도 기판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1% 가까이 올라갔고요. 알테오젠은 오늘 2%가 넘게 밀렸습니다. ABL 바이오 일단은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금융과 또 증권주들 보시면요. 오늘 KB금융재배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면서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조선과 방산 쪽은 여전히 좀 힘이 없습니다. 일단 뚜렷한 뭔가 반등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가 나름은 보합권 영역에서 방어해주는 모습, HL 만도가 오늘 8%가 넘게 올랐다라는 점은 특징적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재점화 소식에 또 오늘 크게 올라가는 분위기였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보시는 것처럼 SK이노베이션과 LNF, LG화학 정도만 소폭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소비 음식료 쪽에서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간 분위기 확인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 엔비디아와 삼성 간의 이 협력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연결고리가 깊은 쪽들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PG 같은 종목들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아이온2 공개되고 나서 NC소프트가 크게 밀렸습니다. 두 자릿수 급락하면서 끝났고요.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속에서 여전히 여행 관련해서 반사익 기대되는 쪽들, 레저나 소비 같은 쪽은 오늘도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96,500원을 기록하면서 종가는 마찬가지로 10만 원 좀 깨면서 끝났고요. 한국전력과 파미셀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CJ 시푸드 비롯해서 오늘 수산 관련주들도 그 중국과 일본의 갈등 재점화 소식에 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IT 투톱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눈에 들어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판 관련해서 이스페타시스와 삼성전기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익제약이 오늘 1위를 기록했고요. 그린광학 요즘에 계속해서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이죠. 노랑풍선도 오늘도 추가 시세 이어갔습니다. 한라퀘스트 로봇 관련주 오늘 10% 정도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비슷합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요. 일부 2차 전지나 로봇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보이는 가운데 어제 신규 상장했던 더핑크폰 컴퍼니 오늘 11%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럴 수 있는 시장 구간 버텨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는 오늘 시장 쭉 지켜보시고 또 내일 너무나도 중요하게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는 과연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실까 궁금해지는데요. 내일장 공략 섹터. 반등 준비 태세, 2차 전지주를 이럴 때 보자고 언급 주셨어요. 근데 오늘 조금 어제까지 내린 건 알겠는데 오늘까지 더 내려서 이쪽은 어떡하지 하셨던 분들에게는 또 기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하선혜가 방금 전에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장은 버텨야 되는 장이 아니고요. 흐름을 잘 타야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종목 간의 흐름, 업종 간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타서 수익률을 도모해야 되는 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9월장의 반도체와 로봇주가 시세 흐름을 선도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10월장에는 어떠한 섹터가 주도 섹터로 시장을 끌고 왔을까요? 2차 전지입니다. 반등 주는 구간에서의 흐름 또한 이런 순서적 현상을 통해서 주가의 반등을 보여주는 게 주시장에서 나타난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반등 타이밍이 도래한 형태로의 진입 구간을 판단해 보게 되면 2차전지 업종이 내일 이후의 상황에서 반등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전방산업 ESS 관련해서 내년도 산업의 확장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ESS에 대한 부분이 확대 부각 되는 과정에서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리튬 가격, 올해 연중 최고점 수준까지 도달을 했어요. 물론 돌파는 아직 못했지만 연중 고점이라고 한다면 톤당 한 88,000 위안이 연중 고점이거든요. 이 고점 라인에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 시세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제가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반전이 아니고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지점에서의 주가 수준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수익률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아직까지는 이 흐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등을 도모할 자리에서 지금 보는 것이라면 빨리 나올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전략까지 같이 언급 주셨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좀 더 유효할까요? 오늘 여러 가지 2차 전지 일단 리포트도 많이 발간이 된 하루이긴 했는데 LNF 그 중에 하나네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장기 투자 또는 중장기 흐름에서의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잠시 주가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하지만 반등 과정에서 우리가 주가를 투자를 할 때는 짧은 흐름에서 센 종목, 빠른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LNF가 가장 선도적 역할에서의 흐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LNF에 대해서 탑픽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뭐 여기에 대한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중권을 제외하고 LFP 배터리를 최초로 내년도에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 내용 많이 기사를 통해서 검증하셨죠. 여기에 이제 흑자 전환됐습니다. 재무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40%. 삼성전자도 우리가 잘 저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7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4만 원이 상승을 했죠. 그럼 4만 원 상승분의 40%를 우리가 차감을 하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9만 4천 원
중심의 가격이 40%의 저점입니다. LNF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주가 상승분의 40% 정도 수준에서의 저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저점이 바닥 수준에서의 저점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바닥은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좀 더 반등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목표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지금 반전이 아니고 반등 흐름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한 14만 원 정도 목표가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혹여 이 종목이 추세 반전이라든가 시장 흐름에 의해서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11만 5천 원 수준 짧게 손절 라인을 잡아가셔서 현 시점 내일장에서 관심을 가져본다라면 2차 전지의 반등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종목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관심도로 시장에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에코프로 대비해서 LNF는 어제 자리 지키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강한 종목이 반등 시에도 강하다면 여러분 LNF 쪽으로 14만 원 목표 라인 잡고 대응해 보시죠. 이어서 저희는 그 추가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요즘 그 면세라든지 네. 백화점 이런 유통 소비 쪽에서 계속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신세계 언급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앞선 방송에서 우리 신세계 유통주들이 이제 중국과 일본의 박싱 현상으로 주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는 저는 경기 민감주의 개념으로 유통주에 대한 상승 흐름을 이미 이전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S-오일의 주가 강합니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12월 장과 내년 장은 경기 민감주의 주가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유통, 정유, 철강, 건설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경기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소비재로서의 경기 민감주로 우리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계속해서 저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